원래 오후 3시부터 마스크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이 국민들께 설명한 오늘의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여러분께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는 약 66%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정도로는 지역사회 감염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치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히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 체계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원영 외래 교수님, SBS의 안상우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안상우 기자가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오늘 새롭게 국민들께 설명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새롭게 나온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추가 확진자, 어제 24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나를 발표를 했을 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총 6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대구와 경북에서만 58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발표와 맞물려서 여전히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빠르게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현재까지 12만 6천 건의 검사가 있었고 검사가 완료된 9만여 건 가운데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의 비율, 양성률을 따져보면 5.3%다. 그리고 대구의 확진자 비율이 75%, 전체 확진자 가운데 경북 지역이 14.2% 해서 대구, 경북이 9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대구 쪽에는 초반에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좀 과도하게 일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교회나 이런 데서 감염된 숫자를 봐도 그렇게 많이 감염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대구에는 좀 과도하게 감염된 경향이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대구만큼 심하진 않은데 지금 앞으로 또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안상호 기자가 좀 준비를 해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안상호 기자 직접 들어서 오늘의 키워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방금 교수님께서도 예. 지적을 해주셨듯이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해서는 집단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2,600명 정도가 지금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해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전히 어떻게 이 한 달 정도,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런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 그것이 오늘의 또 제가 꼽은 하나의 키워드고요. 신천지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건 네. 꼭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첫 번째 키워드와 아마 관련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그 확진자 느는 속도에 맞춰서 전국에 있는 총 확진자 수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염 경로를 똑바로 찾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역을 하고 또 중증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서 또 확진자 속도도 잡고 이로 인해서 중증 환자들이 느는 속도도 조금 잡는다면 문제는 조금씩 해결 수순이 보일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두 번째 키워드를 꼽았고요. 예. 세 번째는 개학 연기 후 대책은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학 연기라는 것이 학교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일단은 접촉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 그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냐의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계약을 연기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 학원도 못 가야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는 건데 학원은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거든요. 예, 안상훈 기자 잠시만요. 안상훈 기자가 지금 오늘의 키워드를 전해드리는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수상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는 총 1,151만 3천 개이며 이 중에 50%에 해당하는 약 576만 개가 출하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 특별 공급 71만 5천 개를 비롯하여 우체국에서 70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70만 개, 공영 홈쇼핑에서 22만 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16만 5천 개, 약국에서 180만 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46만 개가 공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3월 3일 현재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인의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마스크 사용 권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과 같은 개인 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 되는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권고 대상인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군중 모임이나 대중교통 등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최근 시중에서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가 유통 중인데 정전기 필터가 얇아서 찢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면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 되고
면 마스크가 젖은 경우에는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마스크 사용 권고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마스크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을 빚은 데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 사기가 참 어렵다. 이 상황을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게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확진 판정받은 분이 마스크 사려고 그 줄에 같이 서 있었던 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분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하실 텐데. 예, 일단은 지금 대구 상황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병상이 부족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를 하면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상이 나올 경우에는 그 치료를 받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별다른 증상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큰 문제 의식 없이 나와서 마스크를 본인이 마스크만 제대로만 쓴다면 남에게 전파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나와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있다가 이제 적발이 되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치료가 된 다음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금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분명히 어긴 케이스가 맞고요. 자가격리자라고 해서 무조건 외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나 어떤 관련 보건당국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외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건당국에서 허가를 해줬을 리도 없고 무단 외출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에 따르는 어떤 처벌이나 어떤 대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마스크가 일종의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안전 방어막 네네.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손 씻기를 열심히 하지만 그다음에 막아준다는 개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을 막고 코를 막는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마스크를 좀 다들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뭔가 마스크를 씀으로써 실제로 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자기의 이제 그 비말을 배출을 막아주게 되고 또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마스크에 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마스크 수급 상황 정확하게 알리면서 동시에 사용법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야기하기를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고 둘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거나 알코올 소독제로 닦고 착용할 때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달라. 특히 이 마스크 겉면은 절대적으로 만지면 안 된다면서요? 네네.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가 감염됐을 누군가 접촉해서 막아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겉을 만진다는 거는 이미 오염된 겉을 만져서 자기가 또 손을 통해서 얼굴을 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차단하려면 일단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야 되고 혹시라도 만지게 된다면 손을 깨끗이 또 씻어주고 바로 완전 소독을 해주고 해가지고 자기 얼굴 다른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이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말이죠, 안상호 기자. 지금 많은 분들이
1인당 5매로 제한된 그 마스크라도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또 불안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누군가 이런 불안감도 존재하고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공적 배급 이게 거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뭐 대안이나 이런 걸 내놓은 거는 혹시 없어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도 어떤 획기적인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은 없다고 저도 오늘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평가를 스스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지금 이제 공급 체계에서 이것들을 누군가가 어떤 사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사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되게 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귀한 현실 속에서 마스크를 기업이죠. 물량을 한 13만여 장 재고로 갖고 있으면서도 제때 내놓지 않은 업자가 수사당국에 적발이 됐고 또 급기야는 마스크를 절도하는 이런 사람도 또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어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수급 정부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만 한시라도 빨리 마스크를 누구나 예전처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편의점에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주로 약국 또 행복한 백화점 공적 판매죠. 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얘기한 행복한 백화점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은 공적 판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급이 되는 곳 최근에 말씀하신 어떤 약국이라든가 뭐 그 말씀하신 그 어떤 공적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지금 거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예. 마스크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주영일의 뉴스브리핑 오늘 마무리되기 전에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권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가만히 들어보면 확진자 가운데 전국의 확진자 가운데 90%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특히 대구는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환자분들 막 기침하시고 그러시면 신경 쓰실 것 같은데요.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니 그건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고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 진짜 그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도 뭐 사람인데 왜 안 무섭겠습니까? 남편이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못 보는 뭐 밤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 늦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집에 18일, 20일 이후로는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대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또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끝내면 좀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이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간호사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현지 사정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 그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대구, 경북의 많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자원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료진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네네. 지금 상황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뭐 의사가 뭐 졸도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뭐 저희 주변에서도 지금 대구로 내려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환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그런 피로도는 나아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의료진의 좀 쉴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좀 여유가 되는 지역에서 좀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의료진의 좀 지급이 좀 의료진을 좀 보완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호복 안에 입는 이른바 수술복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찢어진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담은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대구시 의사회장이 대구 지역의 의사들 또 다른 곳에 계신 의사분들에게 대구로 와달라는 호소를 했었는데 간호사회에서도 긴급 호소문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네. 내용으로 호소문이 작성됐습니까? 예, 우선 뭐 간략하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매일 늘어나는 어떤 대구 코로나 확진자 이건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반해 병원 현장을 지키는 간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원이 간절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지원들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지금 그 대구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단 말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언론은 매일같이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지역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걸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은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네. 또 이 코로나19를 치료한 의료진은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네네.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는 없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바이러스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지금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의료 인력과 의료 자원이 받쳐만 준다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저 질환이나 너무 심각하거나 고령으로 인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대구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지 모르고 이제 경증 환자와 이제 중증 환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다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의료 자원 배분이 잘 못 돼서 지금 같이 현재 이제 대기상에 있다가 뭐 돌아가신 분들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제부로 해가지고 조금 기준을 나누고 다시 퇴원 기준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년 의사라고 하는 곳에서 윤시몽 서울대병원 전공의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분의 말씀이 저도 처음에는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몰랐기 때문에 공포스러웠다. 그러나 한 달이 넘어가면서 4주가 넘어가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몰랐던 질환이기 때문에 가졌던 불안과 부담감은 사라졌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말씀도 기저질환이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다. 그 정도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취재하면서 만난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언론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확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안상우 기자는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현 시점에서는 의료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뭐 그렇게 회복한 사례가 외국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멀리 보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28번 환자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28번 환자가 3번 환자와 함께 우한에서 온 그 30대 여성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건당국이 그분을 봤을 때 자가격리 중에 회복 중이었고 그 회복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어떤 면역력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폐 관련 그런 어떤 증상을 겪었던 적이 없었던 분이라면은 충분히 자가격리 중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가운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시몽 서울대 전공의의 이야기를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증 환자들은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경증이라고 해서 평소처럼 활동하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증상이 심해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임상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지식을 공유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사분이 말씀하셨다는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어제 기자회견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변비치 못한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늘도 돌봐줄 것입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난장판돼서 안 됩니다. 네, 저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이만희 총회장의 진짜 모습이냐? 어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SBS의 박지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 기자회견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이만희 총회장은 어떤 사람인 듯 했습니까? 일단 그 건강 이상설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부터 그 건강 이상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고 저희가 제보받던 건강 이상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화면에서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예, 상당히 건강해 보였고 이제 원래 기자회견은 앉아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예. 이만희 총회장은 이제 서서 얘기를 할 정도로 서서 얘기를 하려고 할 정도로 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의 대본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대본을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인 걸로 봐서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건강하고 뭔가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히 내고 싶었다 이런 상황으로도 보였습니다. 기자의 질문을 받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제 기자회견 초반에 그 신천지 홍보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이만희 총회장이 본인의 이제 준비한 대본을 읽고 나머지는 그 신천지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갑자기 이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본인 입장문을 읽고 나서 질문을 받겠다. 예, 그러면서 그 본인을 이제 서포트해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좀 부르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제 질의응답은 임기응변으로 보입니다. 예, 저 기자회견 후반부에 저렇게 소리를 고성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왔고 손짓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이 끝날 때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뭔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예,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만희 총회장이 그러면 그 연수원에 언제부터 좀 거주를 하고 있었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이제 뭐 17일이라고 당당하게 뭐 밝히면서 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대답을 했었는데 그 옆에서 그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속 여기 있었다고 해라라고 그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유도를 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이만희 총회장이 얘기를 하게 놔둬라라는 그런 실랑이가 있었고 중간에서 그 귓속말로 전해주는 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뭐 우리 성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박지연 기자가 이만희 총회장 어디에 있는지 좀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그 탐사보도팀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만희 총회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셨어요? 사실 기자회견이 예정되기 전에 저는 그날 또 아침부터 거기 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새벽에는 그 근처에 동네를 가 있었다가 예. 아침에 이제 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만희 총회장이 과연 움직임이 있을까. 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했던 것이 그동안 쭉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제 드론으로 주위를 살펴봤을 때 그날 아침에 어떤 남성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이 안에 있을 거다, 또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제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처음에 자신의 생각을 밝힐 때는 혼자서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떤 여성이 옆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큰 목소리로 이만희 총회장이 이 청력이 잘 좋지 않아서인지 일종의 번역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통역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죠.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보내는 영상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받았는데 나도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곳에 오셨다고 오늘 계속 계셨는지요? 이 사람은 학문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왔다 자꾸 그리 한 느낌입니다. 움직이면서 여기 있었다면서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7일 오셔가지고. 17일날 와서 여기 계속 있었는지 물어봐요. 저 여성이 이만희 총회장의 답변에 대해서 뭐 보좌하는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네요. 아마 저 여성분 때문에 기자들이 어제 불만을 나타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막판에 이 총회장이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는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평화 이리와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여성의 그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이 기자회견이 상당히 공적인 자리인데 네. 여기에서 자신의 귀 역할을 하고 그 답변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총회장에 되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시기에 말 한마디로 이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여성을 불렀고 저 여성은 답변을 적절하게 계속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던 신현욱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죠. 김평화라는 그 여성은 제가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2006년도 그때도 요한지파 서무를 보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동거하던 김남희 원장이 탈퇴한 후에는 김남희 원장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실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수족같이 곁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좀 겁을 먹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법적인 처벌, 그리고 그 전날 서울시에서 뭐 살인죄 고소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이만희 교주의 그 기자회견이 신천지인들한테는 의미가 있었겠죠. 신천지인들한테는 총회장이 그래도 건재하시구나. 어제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일종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하면서 저 여성은 같이 퇴장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혹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까? 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질문이 많이 오가진 않았는데요. 근데 일단 그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전 부인이라고 알려진 이모 씨의 예. 뒤를 이어서 이만희 총회장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만희 회장을 서포트를 할 때 그렇게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특별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만희 총회장 다음에 다른 신천지 관계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우한과 관련한 질문 혹시 안 나왔습니까?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목이잖아요. 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일단 대답을 하기로는 우한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교회가 없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교회는 없고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2명이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한 상태다. 이제 그런 통계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 2명이 한국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이제 공을 떠넘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신천지의 행동에는 그렇게 이상이 없고 본인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박정 기자에게 질문드렸던 그 대목은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네. 어디서 이게 감염이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는지, 네. 중국 우한을 실제로 다녀온 신도가 있는지 이 부분 앞으로 보건당국에서 밝혀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됐는지, 정말 한 명이 감염돼서 와서 감염시킨 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와서 여러 군데를 감염시키면서 갑자기 늘어난지 이런 걸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입국한 분들이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우한에서 누구와 접촉을 했고 그 접촉한 분들은 또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이 집단 감염의 미스테리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 관련해서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받은 명단 중에서 매칭되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렸던 상해에서 입국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예배를 본 내역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또 매칭이 안 됐고요.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입국일이 1월 8일이었고 또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는 실은 없어서 좀 더 연결고리나 이런 거를 더 찾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월 중순경에 우한에서 굉장히 큰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 1월 중순, 1월 말 정도까지의 입국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상호 기자, 질병관리본부, 우리 방역당국과 법무부가 저 부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주민등록번호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대조하지는 아직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정은경 본부장의 말 이전에는 예. 법무부로부터 42명의 명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42명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부로부터 지금 받은 명단만으로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더 받아서 우리가 동일 인물이 있다면 제하고 그렇지 않다는 어떤 확실한 인물들에 있어서는 이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긴 했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중국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이제 특히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을 지난 1월 이럴 때 다녀온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대단히 힘을 주어서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건 박정 기자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 처음에 신도수가 한 21만여 명 되고 그 신도수 명단을 전부 다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31만 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전수조사 중이다. 그러면 신천지에 등록된 이 신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신천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어제 신천지 측에서 밝히기로는 1차로 국내 신도 명단을 넘겼고 그 이후에 그 해외 신도 명단까지 넘겼다. 그래서 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생의 명단까지도 넘겨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거기 포함된 미성년자 신도까지 다 포함돼서 넘겨서 이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정부의 발표와 숫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신천지 측은 모든 정보를 공개를 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본인들의 서버를 카피를 해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개한 숫자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숫자의 차이는 만약에 숫자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들은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수사당국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지를 잘 아는 신현욱 경기 구리 2단 소장
연구소장의 이야기인데 신천지에서 교육부장 중요한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보좌하는 역할까지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신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신천지 내부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신천지를 탈퇴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신천지를 가장 잘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현욱 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지금 박재현 기자에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총회에 보고되지 않은 복음방, 교육생들과 개인정보가 넘어가 있는 소위 섭외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까지 명단까지 하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명단이 더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 신도인 줄도 모르고 접촉했던 대다수의 진짜 교육생들은 확진이 돼도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모를 것이고 이런 것이 역학조사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이미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는 고발도 이루어졌고요.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배당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 배당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된 만큼 수사는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주요한 혐의는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근데 이러한 혐의를 수사하다 보면은 또 이제 방어권 입장에서 이제 그 신천지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숨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방역 업무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서 네. 그 검찰 내부에서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수사를 진행하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역당국과 수사당국이 또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겠군요. 수사를 하다가 자칫 또 신천지 신자들이 더 움츠러들게 되고 숨게 되면은 방역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수사당국과 방역당국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스크 사용법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는 총 1,151만 3천 개이며 이 중에 50%에 해당하는 약 576만 개가 출하 중에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오늘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인관식을 했습니다. 인관식을 마치자마자 모두 대구로 향했습니다. 아직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임 장교들인데 더 경험이 많은 장교들도 국가의 부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구 경북에 달려가서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 또 검사하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할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대구와 경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김보성 씨는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마스크를 대구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많은 분들은 여전히 겨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대구와 경북에 모이고 합쳐진다면 코로나19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름 저 멀리 해를 가르고 그대 홀로 있을 때 내게 말해요 그대를 위로할게요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 밤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 친구 될게